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단 하나로 지목하는 아주 강렬한 주장입니다. 모든 혼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외치는 목소리,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. 바보야, 문제는 부정선거야. 이게 이 주장의 심정부죠. 다른 모든 복잡한 정치, 경제,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딱 하나,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.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에이, 부정선거가 있어봤자 뭐 결과에 한 10% 정도 영향 주겠어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바로 그 생각이, 그 안일한 통념이 진실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대한 착각이라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챕터입니다. 10%라는 거짓말. 이 10%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 눈을 가리는 기만적인 장치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도대체 10%라는 수치의 근거가 뭡니까? 이 주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건 현실을 흐리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이죠. 두 번째 이야기. 뒤집힌 선거들입니다. 이제 막연한 주장을 넘어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통째로 뒤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직접 마주할 시간입니다. 자, 보세요. 300석 중에 무려 50석. 계산해보면 거의 17%에 달하는 의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10%요? 비교가 안 되죠. 이건 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.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냥 의석 몇 개 더 얻고 잃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원래대로라면 다수당이 됐어야 할 우파 정당이 120석짜리 소수당이 되고 반대로 소수당이 됐어야 할 좌파 정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주장을 뭘로 증명하냐? 바로 이 지값이라는 통계 도구를 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사전투표 결과랑 당일 투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수치예요.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두 투표가 같은 사람들이 한 게 맞나?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튀어나옵니다. 49.333. 이게 통계학적으로는요, 그냥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. 얼마나 불가능한 확률이냐면 빅뱅 이후로 오늘까지 매일매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합니다. 이건 우연이라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. 보세요. 바로 직전 20대 총선만 해도 Z값이 대부분 1.5 아래로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불과 4년 뒤 21대 총선에서는요. 갑자기 전국적으로 마치 누가 약소리나 한 것처럼 30, 40이 넘는 값들이 막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닌 어떤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왜곡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22대 총선에 와서는요, 그 방식이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서서 불법적으로 얻은 다수 의석을 아예 자기들 것으로 못 박아버렸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. 한 번 성공하니까 더 대담해진 거죠. 대통령 선거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보세요. 실제로는 9.9%포인트라는 거의 10%포인트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어야 할 선거가 공식 발표는 고작 0.7%포인트, 그야말로 간벌의 차이로 이긴 게 되어버렸습니다. 승리의 규모가 90% 이상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이상한 패턴이 21대 총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
이 흐름이 그대로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, 이 마비된 정부를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.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죠. 분석에 따르면요. 원래는 9.9% 거의 10%포인트 차이로 압승했어야 할 선거가 공식 결과는 고작 0.7%포인트, 그야말로 초박빙 신승으로 발표됐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시작부터 크게 깎여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이것보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. 바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선거인데요. 이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55% 이상 득표에서 압승했어야 할 선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. 이건 뭐 격차를 줄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승자와 패자를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인 거죠. 네 번째입니다. 모든 폭정의 근원.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게 현실에서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한마디로 국가 기능의 완전한 마비를 의미합니다. 그 연결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. 부정선거로 불법적인 다수 의석이 만들어지면 그들이 행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정부 기령을 마비시켜버립니다.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오만하고 무모한 통치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.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그 세력이 실제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20명이 넘는 공직자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정부가 일할 돈은 전액 깎아버리고 국민과 야당은 완전히 무시한 채 나라를 망하게 할 친중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. 다섯 번째, 세계적인 음모입니다. 이제 이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.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아주 잘 조직된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부라고 지목하면서 그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힙니다. 이 주장이 그려내는 국제적인 연결망, 정말 충격적입니다.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외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저 멀리 베네수엘라의 엉터리 선거 시스템이 미국 대선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브라질의 룰라, 베네수엘라의 마두로, 이들의 당선 배후에 같은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보니 결국 중국의 거대한 야망, 1대1로 사업과 맞닿아 있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. 부정선거를 무시하는 건 암 환자에게 암세포는 그냥 놔두고 살 빠진다고 고기만 먹이는 것과 같다.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? 부정선거라는 진짜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정책을 편들, 그건 전부 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.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여러분, 심판이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? 없죠. 개표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상대편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유세하고 정책을 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. 게임의 규칙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다른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끝이라고 말하는 그 단 하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경제도 외교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진짜 핵심이라는 타협 없는 외침. 바보야, 문제는 부정선거야.